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공공의료 진단 및 확충 방안 세미나의 사회를 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 경남지역본부 보험급여부장 정병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경상남도 공공의료 진단 및 확충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경상남도 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현장 참여를 제한하고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행사 일정을 간략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의례 후 경상남도 의회 김하용 의장님의 개회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 경남지역본부 장수목 본부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또 김태호 국회의원님의 축사는 영상으로 보내주셨으며 경상남도 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정열 위원장님께서는 지면으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경상남도 공공의료 진단 및 확충 방안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네 의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네 외빈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의회 김하용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장수목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상남도 의회 운영위원장 심상동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상남도 의회 교육위원회 윤성미 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상남도 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실 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하용 경상남도 의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의회 의장 김하용입니다. 오늘 경남 공공의료 진단과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우리 도의회에서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세미나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장수목 부산 경남 지역 본부장님과 심상동 운영위원장님, 오늘 세미나 발제와 토론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하신 윤성미 의원님, 이영실 의원님, 그 외에 정말 중요한 분들이 오늘 다 이래 참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민간 부분의 과잉과 공공 부분의 위축이라는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병원은 전체 의료기관의 약 6% 미만이라고 합니다. 유럽 선진국들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80%가 넘고 민간 의료의 첨단이라 불리는 미국조차도 30%에 이른다고 볼 때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비율은 너무 적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공의료기관의 질적인 향상과 함께 양쪽으로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아울러 고령사회에 대비한 공공의료의 역할과 투자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권역, 지역, 기초로 이어지는 공공의료 네트워크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일찍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이유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질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공로원의 확충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수건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경남 지역 공공의료의 진단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오늘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시고 우리 경남의 특성에 맞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도 의회에도 공공의료 정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장수목 본부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장 장수목입니다. 오늘 경남도의회와 함께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중요한 세미나를 공동으로 이렇게 개최하게 되어서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발제를 위해서 멀리서 이렇게 또 많이 지원해 주신 우리 정백근 경남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님,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신 황수연 마산의료원 원장님, 또 열띤 토론을 펼쳐주실 심상동 경남도의회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최민혁 양산부산대병원 공공의료사업실장님, 강수동 서부경남공공의료확충민간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님, 그리고 주철인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대표님을 비롯해서 내빈 여러분, 그리고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함께해 주시고 계신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고 있는 많은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경남 지역은 300병상이 되지 않는 마산의료원 한 곳밖에 없는 공공의료의 취약지였습니다. 최근에 2월달에 서부경남 공공병원에 이제 신설이 확정되고 또 거창 통영 지역에도 적십자 병원을 이전 신축할 예정이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분만 등 필수 의료가 취약한 지역이 있고 특히 이송 및 응급의료 체계는 대구, 광주 지역에 이어서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이번 세미나가 경상남도의 공공의료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새로운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이런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협력과 함께 노력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적의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게 되어서 경남도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 국회의원님께서 축사를 영상으로 보내주시겠습니다.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태호입니다. 국민의 어떤 생명과 안전 그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야전사령관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이셨습니다. 우리 장수목 본부장님, 그리고 황수연
마산의료 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하는 토론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 또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국민의 어떤 생명과 건강 중에서도 특히 저소득층 또 취약계층을 위해서 가장 헌신하고 노력하신 어르신들이 오늘 여기 다 모이신 것입니다. 바로 공공의료기관의 확대는 꼭 필요합니다. 저 김태호도 여러분들이 원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또 어려운 사람들이 원하는 공공의료 체제의 확대에 조금이라도 쓸모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이어서 세미나 발제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정백근 단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조정협력센터 김정혜 센터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순서로 경상남도 공공의료 진단과 확충 필요성에 대해 경남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정백근 단장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는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정백근입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경상남도 공공의료진단과 확충 필요성입니다. 예,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남도 보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상남도가 권역별 통합의료벨트라고 하는 보건의료 체계 개혁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검토한 후에 과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경상남도 보건 문제입니다. 예, 경상남도는 기대 수명이 낮습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그런 지역이고 건강 수명도 낮은데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명으로 본 어떤 건강 상태는 매우 열악한 그런 지역이고 전국에서 건강 수명이 가장 짧은 10개 지역 중에 이 3개 지역이 경상남도 하동군, 남해군, 함양군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의 특징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서부 경남에 속하는 군 지역이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금 현재 이제 통계청에서 사망 통계 가장 최근에 나온 게 2019년 통계인데 최근 3년간 이 표준화 사망률 평균을 보면 경상남도는 전국에서 5번째로 사망률이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만은 사실 5위지만 뭐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 2, 3, 4위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것은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인데 부산, 울산, 경남이 공이 사망률이 가장 높은 어떤 그런 지역군에 속하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부울경을 동남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동남권의 어떤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망 원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죽는 원인이 암과 순환기계 질환인데 암과 순환기계 질환으로 인한 이제 표준화 사망률 평균 역시 부울경이 가장 높은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경남은 두 번째로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경상남도가 전반적으로 이제 건강 수준이 좋지 않지만 이 소득 격차 역시 그 소득에 따른 어떤 그 수명,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격차도 제법 큰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 격차에 기여하는 사망 원인으로서는 소위 이제 우리가 심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심뇌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뇌혈관 장애, 허혈성 심질환 그리고 자살 이 세 가지 질환이 소득 계층 간 이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의 격차를 유발하는 어떤 그런 사망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득 계층 간 건강 격차, 사망 격차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어떤 사망 불평등도 구조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는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제 5년간 시군별 이제 표준화 사망률을 산출을 하면 이 경상남도 표준화 사망률보다 이 진주, 양산, 창원, 성산, 창원, 진해는 항상 경상남도 표준화 사망률보다 낮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들은 구조적으로 그 표준화 사망률이 낮은 어떤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제외한 이제 나머지 지역들은 사망률이 높았다가 낮았다가 하고 또 특히 서부 경남의 많은 군 지역들은 구조적으로 사망률이 높은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 자원 분포를 보시면 경상남도의 인구 10만 명당 병의원 종사 의사 수 그리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는 전국 평균보다 부족합니다만은 인구 1000명당 병원급 이상 병상 수는 전국 평균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 의사 1인당 병상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의료기관 종사 간호사 1인당 병상 수도 많은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의사나 간호사가 케어해야 할 입원 환자 수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입원 의료의 질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이제 경상남도에 그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5개시뿐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없고 이 중에서 서부 경남 지역은 진주시만 종합병원이 존재하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경상남도의 전체 병상이 59,749병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병상 중에서 소위 이제 전문의 40명 이상 3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총 7개소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보건의료 정책을 그 수립할 때 지역의 거점병원 역할을 하면서 양질의 2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최소 기준을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전문의 40명 이상 300병상 이상 규모 종합병원급이 되어야지 제공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범위가 넓고 그리고 인력과 시설의 가용성이 높아서 양질의 2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남의 앞에서도 제가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지만 경남은 병상이 많습니다. 병상이 많지만 이런 어떤 양질의 2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7개소에 불과하고 이 7개소가 보유하고 있는 병상은 전체 병상의 7.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병상은 많지만 양질의 2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상은 많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병상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병상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하여튼 경상남도는 입원 사망비가 높습니다. 입원 사망비가 높고 특히 이제 경남 서부 지역에 입원 사망비가 높고요. 치료 가능 사망률도 전반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또 서부 지역이 높은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서비스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서비스를 제때 이용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도 경상남도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이제 서부 경남의 취약성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분야별로 의료 취약지를 지정해서 그 지역의 의료 취약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예산 지원을 하는데 각 분야별로 이렇게 이제 경상남도에 다양한 취약지가 존재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취약지가 집중되어 있는 가장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들은 특히 취약도가 심한 지역인데 모두 서부 경남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송과 응급의료 체계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발병 후에 2시간 이내에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 비율은 광주, 대구와 함께 가장 낮은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응급실에 가야 될 이유가 생겼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119에 늦게 연락을 했다거나 또는 연락은 빨리 했는데 119가 오는데 시간이 걸렸다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또는 이제 여러 가지 교통 도로의 문제 때문에 그 환자를 싣고 다시 응급실로 가는데 시간이 걸렸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발병 후 2시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3대 응급 질환이 이제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 예상인데 이 3대 응급 질환으로 인한 응급 진료 사망률 역시 울산 다음으로 전국 2위입니다. 이게 이제 불과 한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위였습니다. 1위였는데 이게 그래 조금 개선됐지만 여전히 이제 뇌졸중과 이 중증 예상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뇌졸중은 다른 지역은 1%가 안 됩니다. 이 응급 그 뇌졸중으로 인한 응급 진료 사망률이. 그런데 경남은 1%가 훨씬 넘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계속 응급의료와 관련된 지표인데요. 부적절 초기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응급실에 갔는데 그 응급실에서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다시 다른 응급실로 가는 이 전원율, 특히 이제 심혈관 질환이나 중증 응급 질환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질환에 대응할 수 있는 응급실에 바로 한 번에 빨리 가는 게 중요한데 이 갔다가 다시 거기서 해결이 안 돼서 다시 옮기고 이렇게 하면 이제 사망률의 증가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표들도 역시 지금 좋지 않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서부 경남은 응급 사망비, 외상 사망비, 심혈관 사망비에서 매우 높은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심혈관 중재학회에서 의료기관을 인정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뭔가 그 응급 그 심혈관 환자가 왔을 때 이제 그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데 그 심혈관 중재학회 인정 의료기관이 있는 곳을 비취약지라고 하고 없는 것을 취약지라고 했을 때 비취약지의 이 사망비가 취약지보다 훨씬 낮은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취약지에 해당하는 지역들을 보면 하동, 합천, 의령 등, 의령, 함양 등 사천도 포함되어 있는데 모두 이제 서부 경남이 존재하는 이런 지역들입니다. 내려간 사망비 역시 이제 경남 서부가 여기는 경남 중부로 물론 높긴 하지만 경남 서부가 또 경남 안에서는 특히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뇌졸중 학회 인정 의료기관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간에 이렇게 거의 한 2배 정도의 사망비 차이가 있고 이 없는 지역 중에는 역시 이제 하동, 함양, 거창, 남해 등의 이 서부 경남에 속하는 군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이외에도 영아나 태아, 특히 이제 영유아 태아와 관련된 사망률도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 여기 빨간색이 이제 전국 데이터고 여기 이제 같은 도지역이지만 전반적인 어떤 그 의료 결과가 좋은 지역으로 경기, 그다음에 경남과 표준화 사망률이 가장 비슷한 전남 이렇게 이제 각 기준을 대해서 보더라도 이 경남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 태아와 영유아 관련된 사망률이 높은 그런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다음 이제 1차 의료의 질이 좋고 주기적으로 의료 이용을 하면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질병으로 입원한 어떤 그런 비율도 보면 전체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 의료 영역의 어떤 질 또는 그 주민들의 적절한 의료 이용 이런 것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방 가능한 입원율도 전체적으로 높은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 경남을 이제 그 크게 동부, 중부, 서부로 나누어서 주요 그 보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취약도를 이 별표로 한번 표시를 해본 건데, 특히 서부 쪽에 보면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빨간 별이 많으면 취약한 것입니다. 거의 이제 대부분의 영역에서 서부권이 특히 취약한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 동부권과 중부권에서도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응급 외상 의료가 매우 취약한 걸로 나타나고, 모자보건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중부권도 이제 모자보건 영역에서 매우 취약한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와 같이 이제 경상남도의 보건 문제는 매우 총체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양도 많을 뿐만 아니라 문제의 심각도로 매우 큰 이제 이런 상황인데, 하지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부족하다는 게 이제 매우 답답한 노릇이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병원이 설립되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서부 경남 지역의 여러 가지 이제 의료의 취약도와 좋지 않은 건강 상태 문제가 일정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거 역시 이제 앞으로 향후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이제 그 지역의 어떤 지역 의료에 대해서 이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니까 계속 이제 관외에서 의료 이용을 합니다. 관외에서 의료 이용을 하는데, 이게 잘못된 2019년입니다. 2019년에 관외 진료비가 1조 5,268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비급여 진료비는 빠져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빠져 있고, 비급여 진료비는 잘 아시다시피 건강보험 급여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100% 다 내는 그런 돈입니다. 그건 여기 다 빠져 있는 것이고, 그다음 관내에 가면 무슨 차를 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통비나 시간 비용 다 제외되어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에 1조 2,618억 원이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또 1조 3,955억으로 증가했다가 2019년에는 이제 1조 5,268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상남도가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의료 체계 개혁 어떤 그 정책으로 권역별 통합 의료벨트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개념은 그 경상남도는 국립대병원 3개가 있고, 이게 동부, 중부, 서부에 골고루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한 어떤 그런 지역입니다. 이렇게 그 국립대병원이 3개가 지역에 골고루 배치되어 있는 지역이. 그래서 이제 서부 지역은 경상대병원, 중부 경남은 창원 경상대병원, 동부 경남은 양산 부산대병원을 그 해당 권역의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해서 지역의 보건의료 자원과 연계해서 해당 권역의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것이 이 권역별 통합 의료벨트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책임의료기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정책을 경상남도의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으로 재조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가 전국을 70개의 중진료권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남도는 5개 중진료권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각 중진료권이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으로 다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각 중진료권마다 지역 책임 의료기관을 지금 이미 지정된 곳도 있고 앞으로 지정될 예정으로 있는 병원도 있는데, 지금 이제 양산 부산대병원하고 마산의료원이 이미 지정이 되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할 것이고, 거창 통영적십자병원은 지금 신축 이전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서부경남 공공병원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부지까지 선정이 되어서 지금 타당성 연구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지역의 지역 책임 의료기관과 각 동부권, 중부권, 서부권의 소위 중건역 책임 의료기관입니다. 이 중건역 책임 의료기관이 같이 이제 중심을 잡고 지역의 그 민간병원,
물론 가능한 민간 병원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민간 병원이 있겠지만 민간 병원과 보건소, 커뮤니티 케어 그리고 지역 주민과 함께 그 지역 내에서 필수 의료를 완결적으로 제공하면서 의료의 취약도를 개선하고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 이게 이제 군역별 통합 의료벨트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체 경상남도 전체 권역의 책임 의료기관은 경상대병원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역별 통합 의료벨트의 체계는 맨 위에 이제 권역 책임 의료기관이 있고 그 밑에 중권역 책임 의료기관이 있고 다시 이제 그 밑에 지역 책임 의료기관이 있고 이제 그 밑에는 이제 다양한 이제 그 보건의료 자원들의 어떤 이런 어떤 배열로 그러니까 진영이 꾸려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안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 이제 그것이 이제 권역별 통합 의료벨트가 잘 운영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뭐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잘 운영하기 위해서 권역별 통합 의료벨트 추진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꾸리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권역별 통합 의료벨트를 운영하는 의사결정 기구가 되겠고. 지금 이미 위원들이 위촉이 돼서 4월 20일 날 첫 번째 회의를 지금 개최할 그런 예정으로 있고 첫 번째 회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뭔가 이제 의사결정이 되면 그 의사결정 난 사항들을 각 권역별 통합 의료벨트가 작동을 해서 그 문제를 이제 실제로 구현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시스템이 운영이 될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과제입니다. 이 경상남도의 보건 문제가 넓고 깊지만 경상남도가 지금 현재 이제 권역별 통합 의료벨트라고 하는 보건의료 체계 개혁 작업을 지금 진행할 초입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같이 이제 동반해서 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는데 창원 경상대학교 병원이 중부 경남 중부 권역의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금 경상남도가 지정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보건복지부의 정책 맥락에서는 권역 책임 의료기관과 지역 책임 의료기관밖에 없습니다. 중권역 책임 의료기관이라는 개념은 경상남도가 만든 그런 개념인데 그러다 보니까 창원 경상대병원 내 병원이 그래서 복지부가 지정한 권역 책임 의료기관, 지역 책임 의료기관에는 복지부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공공의료본부라고 하는 조직을 설치해서 실제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 창원 경상대학교 병원처럼 또 양산 부산대병원도 지금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만 지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중권역 책임 의료기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중권역 책임 의료기관에 대한 복지부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뭐 경상남도 또는 도의회에서 복지부에 요구해야 될 요구할 수도 있겠고 뭐 저희같이 전문가들이 여러 이제 평가나 자문회의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국립대병원 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서 국립대병원의 역할이 크다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국립대병원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될 이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특히 하다못해 양산 부산대병원은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일정 예산을 받습니다만 아예 창원 경상대병원은 중앙정부가 지원한 예산이 없는 상태다. 이런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권역별 통합 의료벨트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데 있어서 계속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양산 김해 밀양 중진료권의 경우 현재 양산 부산대병원이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만은 양산 부산대병원은 상급 종합병원입니다. 이 상급 종합병원이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만 해서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뭔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뭔가 이제 상급 종합병원에 맞는 위상을 정립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양산 부산대병원이 그런 역할을 한다면 지역 책임 의료기관다운 지역 책임 의료기관을 선정해야 되는데 양산 김해 밀양 중진료권에는 현재는 그 민간 병원 중에서 이 사업에 참여할 이제 그런 그 기관들을 아직 발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역량 있는 민간 병원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제 재정 분권의 좀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게 권역별 통합 의료벨트 추진단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의사결정을 하면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경상남도도 아마 재정자립도가 약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을 경상남도의 예산으로만 하라. 이거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방 분권이 이제 현 정부 들어서 굉장히 초반에 이제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다가 지금 논의가 좀 중단돼 있는데 이 행정 분권과 재정 분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지방 정부가 지역의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계속 예산이라는 문제 때문에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보건의료 지방 분권을 현실화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를 그 모든 지역에 그 지방 분권이 현실화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특히 문제가 심각한 시도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같이 좀 강구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책임의료기관 중심으로 진영을 꾸리고 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의료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지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부경남공공병원 부지가 선정됐지만 이제 이 병원이 그러니까 그 부지 그 인근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에는 아쉽다는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하동군 같은 경우에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책임의료기관 시스템 안에서도 의료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농어촌 거점병원 이제 복지부가 이제 모델은 가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거점병원이나 또는 이제 보험자병원처럼 이런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공공의료 확충 실험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극단적으로 뭐 저는 제가 다른 토론에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지만 이제 이 취약지에 있는 분들도 보험료 부과 기준에 근거해서 똑같이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계속 이제 교통비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지불하면서 관외로 의료 이용을 하러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어떤 건강보험이라는 제도가 재정적 측면에서의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의료 이용의 어떤 그 지리적 접근성의 어떤 불평등을 제거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그 부산, 울산, 경남은 부울경 메가시티라고 하는 광역특별연합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이 논의를 매우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잘못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 울산, 경남은 건강 문제가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각도도 매우 비슷하고 그런 맥락에서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된 논의에서 보건의료의 우선순위 지금 매우 낮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논의를 할 때 뭔가 지방 정부 간의 협동에 의해서 어차피 보건 문제 비슷하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좀 고민들을 좀 같이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를 해주신 정백근 단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공공의료의 수지 및 전망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연구조정협력센터 김정혜 센터장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건강보험연구원 김정혜입니다. 공공의료를 얘기할 때 지금 정백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국립대학부터 보건소, 보건지소까지 다 포괄되어 있지만 지금 가장 현안이 되는 지방의료원 중심으로 경영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 지방의료원 하면 오랫동안 갖고 계신 인식이 지방의료원은 설립도 어렵지만 설립되고 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돈이 운영비를 계속
이제 지원해야 된다라는 부담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정백근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다 그 공공의료,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둔 의료 공급이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이나 선도를 공공의료가 해야 되는데, 그 공공의료 기관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부담이 되는 운영비에 대한 그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 위주로 좀 현황과 과거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떻게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큰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은 그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증대인데, 이미 정백근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앞서 발표와 연결돼서 제일 마지막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지방의료 문제, 특히 서부산 의료원이 다시 이제 짓기로 되어 있지만, 그 지금 경남 같은 경우에는 그 비수도권 농촌 지역이 많고 앞으로는 몇 없는 민간 기관조차도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인구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 지역의 의료는 공공이 맡을 수밖에 없는, 미래로 갈수록 더 고령화될수록 비수도권에 있어서의 공공의료기관 문제는 더욱 절실한 문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제가 배경을 잘 몰라서 그 어디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이 경영 수지 전망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아마 그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의료기관이 비급여를 하지 않으면 현재 건강보험에서 보상해주는 그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경영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사실 그 현황 자체도 지금 현재는 비급여는 실제 들어가는 비용보다 많은 돈을 환자들에게 받고 있고, 건강보험에서 받는 부분은 실제 이제 원가가 100으로 봤을 때 100보다 낮게 보상받는 부분도 있고 이제 높게 보상받는 부분이 있는, 이런 ABC 간의 영역에 사실 불균형이 많은 부분, 흔히 환자들이 얘기하는 불필요한 검사를 많이 받는 건 아닌가, 부적절한 의료를 받는가 아닌가라는 그런 민간 의료기관의 행태가 여기서 발생하는 건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포함시켜 주겠다라고 해서 많은 부분 상급병실 문제, 간병 문제, 그리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거를 계속 확대해 가고 있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이 AB 부분을 원가에 대비해서 적정 수가 수준을 맞춰주겠다라는 얘기가 문케어의 두 번째 큰 방향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방의료원 문제랑 왜 맞닿아 있냐면, 지방의료원이 적자를 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민간이 기피하는 이 A 부분을 공공기관은 수지가 안 난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없고, 필수 진료를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이 A라는 수가 수준 때문에 손해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문케어가 완성되면 사실 경영에서 적자가 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이런 그림 속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이게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문정부 동안에 이게 완성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개혁 수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지방의료원이 이 자연분만 문제라든지 보통 응급 이렇게 수가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것들을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손해 문제는 사실 장기적으로는 해결돼야 되고 지금 정부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경영 부분은 조금 희망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지방의료원 중심으로 말씀드린다고 한 이유가, 그 법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하면 그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관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나머지는 뭐 노인병원, 그다음에 특수질환 특수대상, 흔히 말 경찰, 보훈병원, 산재병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일반 진료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지방의료원하고 국립대
그리고 적십자 병원 정도가 이제 가장 일반 주민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지방의료원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전 과제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설립할 때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기 힘들다. 왜냐하면 경영성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통과된다고 해도 매해 지자체가 몇 억씩 보전을 해줘야 된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자체가 꺼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오늘은 이 운영 측면에서 적자 현황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경영이 바뀔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참고로 이제 전국에 있는 의료원을 제가 이제 그린 거고, 오늘 이 경남에 해당되는 데는 사실 마산의료원 한 군데, 이제 서부산 의료원이 없다 보니까 한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가독성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전체 이제 34개 지방 의료원들의 명단과 그다음에 거기에 그 병상수 그리고 인력수 이런 것들을 지정했는데, 여기에 특징이 뭐 마산의료원만 보면은 298병상으로 아까 정백근 교수님 말씀하신 전문의 40명 이상의 300병상 이상 규모의, 사실 298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00병상 미만이지만 거의 300병상에 가까운 병상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거의 80%가 300병상 미만의 그 지방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지방의료원의 문제는 그나마 마산의료원은 규모가 좀 큰 편에 속하고요. 지역에 있는 다른 지방의료원은 100병상 규모대도 있고 대부분이 80% 이하가 300병상 미만을 운영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방의료원은 지으면 무조건 적자다. 그 말은 현재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이 트렌드를 보시면 2016년을 기점으로 이 파란색이 흔히 말하는 체중 손실이 나느냐 안 나느냐인데, 평균이 다 밑에 있죠. 이게 이제 제로서 0이고 그 이하로 다 손실이 나고 있는데, 2016년을 기점으로 평균 2억 정도 지방의료원들이 그 수익이 남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평균 개념이고요. 이제 각 기관별로 보면 지금 2010년 대비 보시면 전체 그때는 33군데인데 의료이익이 모든 기관이 적자예요. 이제 손익계산서 보시면 의료와 관련된 게 있고 의료 이외의 비용이 있는데, 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적자인데, 그나마 이제 최종 다른 의료 외의 비용과 수익을 감안하면 흑자 기관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6개 기관인데, 지금 최근 자료가 2019년 자료인데 2019년은 아까 제가 평균은 다 흑자로 돌아섰지만 기관별로 보면은 반 정도는 적자고 아직 반 정도는 흑자인 상태로 남아 있고, 그리고 의료 이익은 흑자를 내고 있는 곳이 있는데, 뒤에 나오겠지만 마산의료원이 그 흑자를 내고 있는 몇 안 되는 기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자세하게 기관별로 원래 이제 지역 거점 공공병원 통합 공시라고 지방의료원들의 다 재무제표가 공시되게 돼 있거든요. 거기 자료로 정리한 거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이익이 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의료이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좋아지긴 했지만 거의 이익 보는 기관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최종적인 단기 순이익을 보시면 점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년을 기점으로 흑자를 내고 있는 기관이 많고, 오늘 여기 해당되는 마산의료원은 다른 의료기관 대비 경영 상황이 굉장히 좋은,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47억의 흑자가 19년 걸로 보면은 흑자를 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왜 굳이 16년부터 띄었을까라고 보시면, 요거는 이제 금액으로 정확히 환산할 수는 없지만 가장 큰 시점은 의료기관 회계 기준이라고 해서 15년 12월에 법이 바뀌었는데, 보통 공공의료기관은
국가에서 사주는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장비를 사면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계정하게 돼 있는데 국가에서 지급되는 거는 감가상각비를 비용에서 빼다 보니까 이전에는 비용으로 들어갔던 것들이 16년부터 빠지면서 증가됐고, 근데 이것만이 기여를 한 건 아니고요. 요 두 가지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한 시점에 효과로 끝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신포괄수가와 재정 지원이라는 부분이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신포괄수가는 아마 여기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지방의료원, 지금은 민간도 일부 하고 있지만 전국의 지방의료원이 환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 보통 민간기관에서는 내가 무슨 약을 먹고 어떤 처치를 받았는지 다 개별 항목마다 돈이 정해져 있고 그거를 입원비로 내는데 신포괄의 기관에 지방의료원이 입원하게 되면 이게 맹장 수술이 딱 얼마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정해진 돈을 이게 정해진 돈으로 건강보험에서 이제 지불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위별 수가로 보상받지 못했던 이전에 그런 부분들을 정책 가산으로 정부가 많이 그 공익적으로 손해나는 부분을 다 메꿔주진 않았지만 신포괄 수가가 되면서 많은 부분 이제 보장성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그 5대 그러니까 지자체랑 매칭 펀드로 나가긴 했는데 2011년부터 거의 그 총 지방의료원에 나간 게 410억에서 19년에는 거의 1,000억 가까이 이제 나갔고, 파견 인력 인건비도 11년 6억에서 49억으로 이게 지자체 매칭 펀드 빼고 국가 돈만 제가 이제 파악해서 넣은 건데 이 회계 기준도 바뀐 것도 있지만 재정 지원이나 그리고 지방의료원에 적용되는 그 건강보험 지불제도 자체가 보상 수준이 올라가면서 이제 흑자를 내고 있는 기관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면 그 아마 관심 있게 기사를 보신 분들은 봤을 텐데 저기서 흑자가 내는 데가 많은 건 알겠는데 지자체가 지원하는 걸 빼버리면 또 다 적자 아니냐라는 이제 이의 제기가 많아서 지원금의 현황을 다시 그 중에서 빼고 좀 계산해 보면 지원금 안에는 지금 그 지자체나 정부가 해주는 항목은 지원금 안에 보조금이라는 항목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 보조금은 그 이게 나머지는 저희가 설립할 때는 지방의료원을 지으면 지자체가 50% 부담하고 국가가 50% 부담한다는 율이 정해져 있는데 지자체의 운영비를 보조하는 거는 얼마를 하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규모가 상당히 틀린 걸 알 수 있는데 평균을 내보면 평균 연 한 40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 정부가 13억, 지자체가 한 약 26억이 그 의료원에 가고 있는데 각 기관별로 이 값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오늘 이제 여기가 경남이니까 마산의료원을 보면 19년에 지자체 보조금이 약 7억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7억이 많은 건 아니에요. 다른 데는 보면은 뭐 20억, 50억 막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한 연도만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 지방의료원이 무슨 전문센터를 하나 짓는다고 하면 어느 해에 지원금이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공단이 원주에 있다 보니까 여기 보면 원주의료원이 이때 120억이 들어갔는데 여기가 전문센터를 지으면서 들어갔던 돈이고 이게 이제 각 해마다도 차이가 나지만 기관별로도 지원금이 많이 들어가는 제가 알기로는 대충 평균적으로 별일이 없으면 루틴하게 한 5억에서 10억 사이가 많이 지원되는 금액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금이 없으면 아까 흑자 기관들이 어떻게 돌아서는지 보시면 그 최근에 19년에 총 17개 기관이 흑자 기관인데 지자체 그 지원금이 빠지면 5개 기관만 흑자로 남아서 사실 지자체 보조금 없이 흑자를 낼 수 있는 기관은 사실 많이 없다고 보는 게 사실인데요. 이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실제 지자체 보조금이 해도 아까 5개만 흑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워낙 마산의료원은 경영 상태가 좋아서 지자체 보조금이 없어도 흑자를 내는
기관으로 이제 분석은 돼 있고 나머지 5개 외에는 12개는 지자체 보조금이 없으면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서는 걸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방의료원 경영이 어떻게 될 건가라고 봤을 때 이게 오늘 제일 핵심 슬라이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의료원이 적자가 나는데 그 적자의 요소를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필수 의료나 적정 의료를 해야 돼서 나오는 적자. 두 번째는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질병 관리나 건강 증진 사업 같은 걸 하는 적자. 세 번째는 흔히 말하는 공공의료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못하는 부분. 근데 사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발라내진 못했지만 적자의 100으로 봤을 때 제가 나름 면적을 그 기여도만큼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필수 의료, 적정 의료가 왜 손해냐? 왜냐 불필요한 비급여나 이런 것들을 공공의료기관은 민간 병원만큼 하지 않고요. 실제 오늘의 핵심은 아니어서 안 넣었는데 공공의료기관이 비급여를 확실히 적게 해요. 환자들한테. 근데 뭐 의료급여 환자가 많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적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은 뭐 장비를 새로 바꿨다고 해서 그 장비 보존을 하기 위해서 막 불필요한 검사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만이라든지 응급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치과라든지 민간에서는 손해 나거나 수가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서 운영하지 않는 것들을 공공기관은 운영하다 보니까 나는 이런 손해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케어로 보장성이 강화가 되고 분만이나 응급 이런 것들이 운영하게 되면 손해 나지 않는 수가를 정부가 이제 건강보험에서 책정해서 드려야 되는 이 부분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료원이 적자가 나는 그 쉽게 얘기하면 의료이익의 적자는 문케어가 완성되면은 나지 않아야지 맞는 건데 논리적으로 만약에 그때 이제 그래도 수익이 손해가 난다라는 얘기는 수가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어서 이제 앞으로 공공병원이 그래서 중요한 이유가 표준 진료, 적정 진료를 하는데도 손해가 나면 그거는 건강보험 수가 수준을 올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수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공병원이 왜냐하면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그런 잣대를 대기가 아무래도 수익성을 염두에 두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고요. 이제 이 두 번째 부분이 중요한데 제가 부산의료원에 직장을 잠깐 1년 있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위탁으로 제가 있긴 했지만 보면은 건강 증진 사업에 들어가는 인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인력은 비용으로 인건비는 들어가지만 그 인력은 건강보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해요. 근데 그 간호사들이 하는 일은 그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을 하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회계 기준에서 아예 분리해서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지 적자라서 메꿔주는 비용이라는 개념은 저는 앞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내지 않지만 지자체에서 당연히 비용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공공사업 부분은 이거랑 다르게 이거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맞춰주는 게 맞고 공공의료 사업에 의해서 지자체가 보존해주는 아니면은 뭐 노숙자 진료비 이런 것들을 지자체가 담당해야 될 거를 적자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회계 기준에서 손익 계산에서 이 부분은 별도로 취급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거고 나머지 비효율 부분은 워낙 앞서 말씀드렸듯이 병상 규모가 작다 보니까 경영의 효율을 찾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규모의 경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300병상 이상을 짓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쉽게 해결되진 않아서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작년에 쓴 그 공단에서 낸 보고서에서 제안한 방식인데 지금 보면은 전국 지방의료원 연합회도 이전에 있었고 국립중앙의료원에 공공의료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는 아직까지 조직이 성장하지 못하고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역할이 제한돼 있는데
거기에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공공병원 공동경영 지원을 위한 공공병원 지원본부를 설립하자라는 건데요. 지금 보면 제가 작년에도 설문조사했을 때 이런 경영 지원에 대한 지방의료원의 요구도가 많았거든요. 사실 이제 운영 자체는 지자체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실제 거버넌스나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긴 한데, 똑같이 공동의 요구는 인력 채용이나 훈련, 물품 공동 구매, 그리고 병원 경영 연수 교육 및 지도, 정보화 시스템 지원 등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관리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원해주는. 사실 이런 부분이 되면 비효율적인 경영 운영이라든가 이런 소규모라서 그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밑에 제가 참고로 적었던 부분은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에 있는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지방의료원이랑 적십자병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능이 조금 더 확대된 형태로 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전에 보면 사단법이긴 하지만 전국지방의료원 연합회가 그런 역할을 일부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 국립중앙의료원이 생기면서 약간 기능이 위축되어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의 역할을 훨씬 확대해서 운영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시간이 3시 10분으로 알고 있어서 많이 스킵하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장기 대책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이걸 한 번 더 강조드리고 넘어갈게요. 이제 필수 의료를 유지하는 걸로는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 개선이나 문케어로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아까 지역사회에서 지방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공공의료 사업의 목록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중에서 건강보험과 직결되지 않는 영역이 되게 많아요. 지역사회 의료자원, 여기 치과 지원 사업이라든지 청소년 가정폭력 무료 지원 사업, 그다음에 호스피스는 수가로 들어왔지만 노숙자, 행여 환자 무료 진료,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자체가 펑크 나는 거를 메꿔주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해서 당연히 지방의료원에 재정을 지원해줘야 되는 영역에 좀 분리된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의료원의 경영 상태는 앞으로 계속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될 예정인데, 그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첫 번째는 건강보험이 보장성을 강화하고 수가 수준을 이제 적정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해지면서 의료적인 손실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많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근데 거기에 대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니까 이제 당장 이 정부 내에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방의료원에 대한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건소의 돈을 부담하는 거와 같이 적자를 메운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지 않는 게 향후에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발표해 주신 김정혜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토론회 진행을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 자장 그리고 패널 분들은 지정 좌석으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토론에 참여해 주신 패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의견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좌장이신 황수현 마산의료원 원장님께서 토론회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공공의료 진단 및 학중 방안 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마산의료원 원장 황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발제를 해주신 정백근 단장님과 김정혜 센터장님, 오랜 기간 동안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연구한 내용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두 분이 발제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의 순서와 함께
네 명의 패널분을 다시 한번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해 주실 분은 경상남도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심상동 의원님이십니다. 두 번째 토론해 주실 분은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최민혁 실장님입니다. 세 번째로 토론해 주실 분은 서부경남 공공의료확충 민간협력위원회 강수동 공동위원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토론해 주실 분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대표님이십니다. 먼저 발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하면 어쨌든 경남은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 취약지구이고 특히 서부 경남은 가장 지금 의료에 있어서 소외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와 그 지자체가 앞으로 이 저희 지역이 공공의료에 있어서도 또 의료에 있어서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오늘 토론회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4명의 토론자분들께서는 세미나 진행 일정에 따라 8분 이내로 토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토론이 끝나면 제가 다음 토론자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 심상동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발제를 해주신 우리 정백권 교수님 그리고 김정혜 우리 본부장님, 연구실장님입니까? 어쨌든 저희 올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또 참가해서 열띤 발제를 해주셔서 먼저 감사드리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자장님이 잠깐 앞에 언급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경상남도가 전국 GRDP로 따지면 경제 규모는 한 4위 정도 됩니다. 4위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발표 자료도 있었지만 우리가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을 따지면 우리가 거의 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경남의 현 위치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의료 격차를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럼 뭐겠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단은 아마 의료 인력과 그리고 이제 아까 뒤에 발표했지만 어떤 그 재정 그리고 인프라 이 세 가지가 연계가 잘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최근에 저희 보니까 보건의료 현황에서 본 게 건강 수명은 서울 같은 경우 69.7세입니다. 그리고 부산은 66.3세인데 비해서 우리 경남은 64.3세로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그죠? 특히 건강 수명이 가장 높은 곳은 또 동부 지역 우리 경남 자체 내에서도 보더라도 동부 지역인 양산시가 67.1세고 가장 낮은 곳은 서부 지역인 하동군이 61.1세였습니다. 도내에서도 서부와 동부 간의 건강 수명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지역 간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공공의료의 확충의 필요성은 여기도 또 있다고 봅니다.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작년 벌써 1월 20일 달 첫 발생 이후에 벌써 1년이 넘어서 지금 저희들 지금 현재 한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특히 우리 마산의료원 원장님 여기 계시지만 우리 마산의료 도내에서의 이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민들에 대한 어떤 감사랄까 그리고 공공의료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많은 느낌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우리가 지금 현재 경남이 또 어떻게 보면 고령화 수준이 굉장히 빠른 편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가지고 1919년 15.6%에서 2040년에 36.5%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앞으로 이 노령 인구를 위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고령화 대비한 의료 체계 또한 우리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상급병원 그 쏠림 현상이 지금 많이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어떤 진입 장벽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일에 수도권의 어떤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진입 장벽을 갖다가 맞춘다라면 지역에서 그러한 병원을 갖다가 담당할 의료기관이 없더라면 또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환자의 선택권이 굉장히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제가 발표해 준 것에서 우리 재정 문제에 대해서 참 의미 있는 제가 주제를 봤는데요. 과연 이제 우리가 필수 의료 급여 체계와 그리고 그 공공 사업을 갖다 분리했을 때 보았을 때는 가장 저는 의미가 좀 저희들에게 주는 특히 우리 도가 어떤 분야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보완해 가야 될지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의료병원이 운영이 효율화되지 않으면 진료 수준이 향상될 수 없고 지속 가능성이 담보가 어렵겠습니까? 때문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센터의 어떤 센터랄까? 아까 가칭 그런 하는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운영에 대한 적자에 대한 어떤 이런 어려운 문제를 도민들이 고통을 겪지 않고 잘 해소되어서 많은 의료 공급 의료의 어떤 기능이 좀 더 수준 높은 의료턱에서 도민의 어떤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이 높아지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신삼농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경남도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 경남지역본부가 공동 주최했다고 알고 있는데 도의회 차원에서 공공의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경남 공공의료의 발전에 큰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양산 부산대학교 공공보건의료사업실 최민혁 실장님의 순서입니다. 네, 소개받은 최민혁입니다. 저는 부산광역시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공공사업을 수행하다가 작년 3월에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의 공공사업실로 다시 부임을 해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의학 전문의를 취득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예방의학적 관점과 부산과 경남을 모두 경험한 부족한 경험이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건강 수준을 평가하는 틀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예방적 차원으로 살펴보는 것인데요. 1차, 2차, 3차 예방이 그것입니다. 1차 예방은 흡연이라든지 음주 등 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것이고 2차 예방은 검진율을 개선을 해서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하는 것이고 3차 예방은 질병이 발생한 다음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사망률을 개선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의 전체적인 수준과 지역 또는 계층별 불평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상남도의 건강 문제를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해봤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근거는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에서 발간한 지역보건의료 기초통계집을 근거로 해야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내용은 정백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의 전체적인 건강 수준이 다 낮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결과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망률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는 인구 10만 명당 연령을 표준화한 사망률이 283.3명입니다. 연령 구조를 다 보정한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처에 있는 부산광역시는 350.8, 경상남도는 349.7로 서울특별시에 비해서 10만 명당 100명 이상이 초과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도 지역 간 비교를 해서도 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와 비교를 하는 것에선 어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 지역 간 비교를 해서도 경기도가 306.8로 가장 낮고 충북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은 도에 해당했습니다. 주요 사인별로 살펴봤을 때도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살펴보면 암 사망률의 경우에 서울은 90.3, 부산은 100.3, 경남은 101.5로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심장질환 사망률도 서울은 25.0, 부산은 40.8, 경상남도는 44.6으로 역시 가장 높습니다. 뇌혈관 질환의 사망률은 서울 21.2, 부산 25.1, 경상남도 27.4로 울산광역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 세 가지 질환을 언급하는 이유는 전체 사망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률을 개선한다면 경상남도의 전체적인 사망률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대부분의 제가 언급한 질환들은 예방 가능하거나 치료 가능한 질병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같은 사례들을 보면 지역의 건강 수준을 측정을 할 때 단순히 총 사망률만으로 지역의 건강한 취약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 가능한 사망률은 어느 정도인가, 치료 가능한 사망률은 어느 정도인가를 통해서 지역의 건강 수준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인들은 많은 수가 또는 절반 이상이 치료 가능하거나 예방 가능한 사망 원인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숨이 차서 경상남도 내 건강 수준의 격차가 큽니다.
연령 표준화 총 사망률의 경우에는 절대적인 격차, 즉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게 82.7이고 상대적인 격차,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의 몇 배가 높으냐라고 했을 때 그게 1.2였습니다. 사인별로 살펴봤을 때는 암은 1.5배 차이가 나고 심장질환의 경우 1.9배, 뇌혈관 질환은 1.6배 차이가 납니다. 이를 통해 봤을 때 5대 권역별로 살펴봤을 때는요, 서부권, 중부권, 동부권으로 살펴보긴 하지만 경상남도를 5개 권역으로 나누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 총 사망의 경우에는 거창권이 가장 높고 사인별로 암은 진주권이라 하더라도 진주시만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뭐 사천시라든지 남해, 하동, 산청 이런 것들 다 포함합니다. 아마도 사천, 남해, 하동, 산청 등이 여기에 가장 높은 군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영권이 높고요. 심장질환은 거창권, 뇌혈관 질환은 통영권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높은 사망률과 격차는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의 관점에서 봤을 때 1차 예방에 해당하는 금연, 절주, 그리고 뭐 피지컬 액티비티, 신체 활동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를 살펴봤습니다. 경상남도의 현재 흡연율은 남자 중에서 현재 흡연율은 39.6%고 고위험 음주는 15.9%입니다. 단순히 수치로만 봤을 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취약하다고 확인되는 것이 걷기 실천율입니다. 걷기 실천율은 신체 활동을 평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경상남도의 걷기 실천율은 36.7%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높은 것이냐 낮은 것이냐라는 걸 살펴봤을 때 서울특별시는 67%고 부산광역시는 55.7%입니다. 즉 신체 활동을 어떻게 보면 농촌 지역에서 뭐 논밭에 걸어가는 것도 운동인데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 활동이 부족하다라고 하게 되고 2차 예방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수급률은 76.48%인데 도부 중 낮은 편에 속하고 의료급여 수급검자의 수급률이 38.71%로 특히 낮습니다. 이를 통해 봤을 때는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른 의료 접근성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요약해 보면 전체적 건강 수준이 취약하고 신체 활동, 건강검진 수준 수급률이 낮다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보건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의 지역적 특성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산광역시에 있다고 봤으니까요. 하나는 넓은 면적, 또 하나는 도시와 농촌이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광역시에 비해서 관할 면적이 훨씬 넓죠. 따라서 필수 의료와 관련돼 있는 물리적인 의료 접근성 격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백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응급 진료와 관련되어 있는 접근율이 특히나 떨어집니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과 같은 질환을 중재할 수 있는 병원이라고 생각되는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종합병원의 60분 이내 접근 가능 인구 비율이 75.66% 정도인데 나머지 광역시라든지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90% 후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특수목적의 공공의료기관을 제외하고는 마산 의료원 하나만 있는 경상남도의 공공의료 현황은 매우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와 농촌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는 일반적으로 농촌 지역에 비해서 건강 수준이 양호하고 농촌은 도시 지역에 비해서 건강 수준이 취약하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재해야 되는 방법조차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구조가 다르고 그에 따른 중재 대상이 되는 질병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건소가 있지만 또는 보건지소가 있지만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상남도는 보건진료소라든지 보건지소가 일부 있지만 대부분 만성질환의 치료 또는 리피트 처방 정도로 매우 제한되어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도시지역은 읍면동마다 마을건강센터, 또 부산의 경우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마을건강센터와 같은 읍면동 지역의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를 위한 소지역 작은 보건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들의 조직을 설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의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상남도에서도 정책적으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책
저는 이제 앞서 이야기한 것은 예방의학적 관점과 예방의학자로서 지역 보건에서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제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됩니다. 뭐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상남도는 큰 권역에 비해서 종합병원 또는 상급 종합병원의 국립대 병원이 진주, 창원, 양산으로 적절하게 지리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예산 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단순히 대학병원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공지원단이라든지 또는 경상남도의 정책 부서에서 그 역할을 명확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공공의료원 설립입니다. 공공의료원 설립입니다. 서부 경남 지역의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저도 거기에서 약간의 역할을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매우 역부족입니다. 특히 서부 경남의 경우에는 진주시에 비해서 하동군이라든지 남해군이라든지 등등에서 건강 지표가 매우 취약한 지역이고 단순히 공공의료 기반만 취약한 것이 아니라 민간 의료의 기반도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진주가 서부 경남 의료원으로서의 부지가 정해졌고 거기에 따라서 변경이 어렵다면 나머지 지역에 대한 분원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보건소 기능을 강화한다든지 대한 역할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공공의료는 공공의료법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 의료기관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공공의료에 관심이 있는 민간 병원에게 공공의료 협력병원을 지정을 하고 거기에 일부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역할을 부여하는 그런 정책을 수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더 지역적으로 저희 병원에서 하던 일들의 경험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숨이 차가지고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은 상급 종합병원입니다. 따라서 임상의학적인 관점에서는 상급 종합병원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그 지역 책임 의료기관처럼 지역 사회 또는 지역 자원의 연계 부분에서는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그 권역을 매우 좁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고 있는 일은 사회복지 상담이라든지 이주민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장애인 의료체계 연계 보건관리, 경상남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수 의료와 관련된 태어난자 연계체계 구축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다 각각의 펀드와 각각의 체계로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 공공의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인력 등이 배치가 되거나 확인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것들이 다 각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통일이 되지 않고 중복되거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경상남도라든지 또는 중앙부처에서는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정백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양산 부산대병원은 상급 종합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책임 의료기관에 제가 이제 원장님을 설득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었습니다. 원장님 역시도 우리가 상급 종합병원인데 지역 책임 의료기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적십자병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랑 우리랑 같냐 이렇게 이야기를 내심하시기는 하셨으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그 지역 책임이든 중권역 책임이든 권역 책임이든 하는 것이 맞다라고 설득을 했었고 저희가 지원을 해서 지금은 지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정백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경상남도의 공공의료체계 구축에서는 통합의료벨트와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권역 책임 의료기관, 지역 책임 의료기관에 약간의 불이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경상남도와 보건복지부가 협의를 해서 일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민혁 실장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을 조금 해보면 저희들이 어쨌든 지금 서부 공공의료기관이 생기더라 해도 더 서쪽에 지우쳐 있는 하동이나 이런데 남해 이런 지역은 계속적으로 조금 의료 소외 지역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분원을 내든지
아니면 새로 생긴 공공기관에서 또 그쪽 환자까지 우리가 순환 근무 형태로 하든지 또 그리고 민간도 그쪽은 워낙 없는 상태라서 밤 6시 이후로는 아마 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의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부 경남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활동하시는 강수동 서부 경남 공공의료 확충 민간 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께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현황이나 통계치는 다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두 가지 주제잖아요. 주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대안 위주로 몇 가지 좀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경남 보건진단에서 나왔지만 경남은 각종 지표에서 전국 최하위이죠. 그리고 특히 서부 경남이 경남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번에 서부경남 공공병원 부지가 확정이 되고 23년도에 착공을 하고 24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실제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서부경남의 의료 취약지를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서부경남 의료 취약지 특히 하동을 보면요. 지금 새하동병원이 응급실을 2019년도에도 운영하다가 휴원을 해서 중단이 된 적이 있었고요. 다시 또 그 뒤에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다가 이번에 또 회생 폐지 결정이 나면서 다시 또 새하동병원이 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동에는 응급실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이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시군의 순회 간담회를 다녀보니 실제로 남해 미조 아시죠? 미조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기에 응급 환자가 발생을 했을 경우 광양이나 또 진주까지 와야 되는데요. 진주까지 오는 시간이 1시간 20분,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엄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하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일부 앞에 말씀이 있었지만 지방의료원이 설립이 이제 서부경남이 되면 그 분원을 설립을 하든 아니면 어차피 오늘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많이 나오셨는데요.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이 일산병원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전국에서 가장 의료 취약지인 서부경남에 규모가 작더라도 일부 언급이 있었지만 그 보험자 병원 이런 것을 설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경남에 지방의료원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는요. 지방의료원이 6개가 있고요. 강원도에는 5개가 있고요. 충청남도에는 4개가 있습니다. 경남과 비슷한 그 규모이고 지역 넓이가 그런 곳인데 전남만 해도 3군데가 있습니다. 경북은 4군데가 있고요. 그런데 경남에는 마산의료는 1개밖에 없고 설령 이번에 향후에 서부경남 공공병원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2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지역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분원이든 뭐든 지방의료는 1개 더 만들어도 됩니다. 저는 좀 이런 좀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지방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의료원이 이제 적자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만 아직도 적자인 곳도 많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적자의 흑자 전환의 요인도 말씀을 이미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진주의료원이 폐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홍준표 지사는 매년 17억인가? 17억의 도민의 혈세가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는 진주의료원 신축 비용이 530억이 들었습니다. 국비 도비 5대5로 이게 되어 있는데요. 경남도는 당시에
도비를 지원이 아니라 대여를 해줬습니다. 개발기금에서 대여를 해줬고요. 그래서 기존의 건물을 매각함으로써 시내에 있던 건물을 매각함으로써 212억에 부채가 212억이 되었고요. 그래서 매년 남은 금액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진주어려운에서 상환을 해왔습니다. 그리고요, 진주어려운이 당시 신축 비용 상환액으로 매년 18억.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가상각비가 그때는요 비용이 포함이 되었어요. 지금은 제외되었지만 그 강가상각비가 33억, 또 민간병원과 진료비 차액이 30억, 이렇게 해서 실제 모든 적자 요인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 그렇다면 지방의료원이 독립재산제로 운영이 됩니다. 신축할 때 비용은 국비 도비 대주죠. 그리고 기능 보강이라든지 또 그 장비 그리고 파견 인력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해줍니다. 하지만 현재 지방의료원의 적자를 정부나 경남도에서 보전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보험 수가를 정책 가산을 확대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을 지방의료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당연히 해줘야 되고, 지금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도 해줘야 되고요. 자, 그렇지만 저는 이 독립재산제라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좀 저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말 장비라든지 파견 인력 인건비 지원, 또 공공의료 사업에 대한 어떤 그 위탁 사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 실제로 지방의료원 설립 운영하는 법률이라든지 또 우리 경남도의 조례를 뭐 제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지방의료원의 그 적자에 대해서 저는 국가도에서, 경남도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까지는 그런 적자를 보존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후에 서북남 그 지방의료원이 진주의 예하초등학교 부지에 건립이 되겠지만 참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그 위치가 실제로 진주에서 보면 아주 외곽이고요, 정촌면인데요. 그 주변에는 국가항공산단 뭐 한참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소 좀 좋은 점은 남해나 하동이나 사천에서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겁니다. 사천이 가깝고 뭐 진주 시내로 들어오는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또 그렇지만 한편으로는요, 진주에 35만에 되는 인구가 진주에 병원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구가 과연 새롭게 설립되는 지방의료원의 의료원을 이용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진주에는 병원이 제법 많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어쨌든 거기 국가항공산단이 조성이 되고 하면 많은 그 근로자들이 거기에 이제 그 들어오게 되고, 또 주택 개발도 같이 되고, 또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조성이 되면 충분히 좀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방의료원은 벌어서 혼자 먹고 살아라가 아니고, 당연히 지자체가 부채가 있으면 어쨌든 거기 어떤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다 어찌 하는 것처럼 지방의료원에 대한 적자에 대한 지원을 법과 제도적으로 좀 보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수동 공동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새로 생길 서부 공공병원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 방향과 또 그 서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생생하게 전달하는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대표님께 언론에서 바라보는 공공의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주철인 대표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은 그리고 확충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공감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 역시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오늘 발제자로 나섰던 우리 정백근 단장님 그리고 김정혜 센터장님 통해서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또 오늘 전문가분들의 토론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비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바라보는 우리 공공의료의 진단 그리고 확충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언론에서 저희 혼자 나와가지고요 마음과 몸이 좀 무겁습니다. 오늘 아마 언론을 많이 배석시키지 않은 이유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 공공의료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한 실제적이고 그리고 밀도 있는 토론을 하고자 하는 건강보건공단의 뜻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공공의료 체계 강화 방안에 대한 방향은 이제 정해졌다 봅니다. 아니 정해졌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그러면 공공의료 확충과 강화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좀 쭉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쭉 적어왔는데 오늘 세미나 내용에서 거의 이렇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아시아경제가 각 정당들과 도민들에게 공공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필요에 대한 부분들은 다들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아마 코로나를 겪으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본연의 취지인 의료 취약 지역, 그 지역에 수준이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해서 병원이 잘 세워져야 하는 데 대해서는 모두가 입을 모아왔습니다. 하지만 공론화를 거쳐서 선정된 지역과 부지는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후보지였던 하동과 남해에서는 벌써 잡음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지 선정부터 이러니 본연의 취지와 뜻에 맞게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말을 인용해 말씀드리면 진주에는 이미 큰 병원이 많이 있고 병상도 차고 넘치는데 열악한 지역을 놔두고 왜 진주에다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의원은 현재 병원 설립 위치는 진주 산단 조성이 지역이고 이러한 환경 때문에 학교도 이전하는 와중에 웬 공공의료병원을 설립하는 것인지 이해가 좀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면 하동은 남해고속도로와 인접하고 그리고 진교 나들목하고 이렇게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천, 남해, 산청 그렇게 취약 지역이죠. 이렇게 서부 경남 중에서 아주 취약 지역. 그래서 접근성이 좋아서 남해고속도로로 진입했을 때 진주 시내보다 접근하는 데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동 후보지는 경남도 소유 부지로 부지 매입 절차 없이 공사 착공이 바로 가능해서 2024년도에 준공 목표보다 1년 정도 이상 공사 기간도 앞당길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공병원 설립의 가장 큰 목적인 의료 취약 지역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입지 조건을 충분히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이 하동 지역이 말입니다. 오늘 정백근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점을 보더라도 현재 하동은 응급의료 제공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는 거죠. 또 다른 후보지였던 남해도 진주보다 하동이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치적 현실 사항을 고려도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질에 대한 부분들도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공공의료기관은 비효율적이고 시설과 장비, 인력 사항도 열악해서 의료질이 낮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진과 의료장비 등 우수한 재원과 자원들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인력난과 적자 경영 같은 기존 지방의료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병원 수만 늘린다고 공공의료가 확충되는 것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서울대 의과대 김윤 교수님의 잠깐 제가 인터뷰를 조금 땄는데요. 그 정부의 공공의료 체계 강화 방안은 법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더라도 않았다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질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실현한 것은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없이는 수준 높은 의료진과 시설을 갖출 수 없다는 거죠. 정부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난해 12월 공공의료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을 보면 400병상 규모의 지방의료원을 25년까지 20개 내외로 확충해서 5,000병상을 확보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공공병원 신축 시 예타 면제와 국고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실질적 예산이 거의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조금만 더 일찍 관심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코로나로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서로 유치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여러 문제들을 풀어야 될 숙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있어서는 건강과 생명은 보호받아야 될 기본권이고 인권이기 때문에 공공의료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특히 우리 서부 경남이죠. 도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반드시 공공의료 확충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고 생명을 보존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는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돈은 돈 자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가가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LH 사태처럼 투기와 개인의 욕심, 사리사욕과 향락을 채우는 데 쓰여진다면 그 돈은 그 진정 가치가 있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고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 정진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쓰여질 때 진정한 가치를 말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불신들을 잘 풀어야 되는 숙제들도 있지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공공의료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경남도와 의회가 앞장서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철인 대표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미나의 마지막 순서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현장에 계신 참석자분들 중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앞에. 예,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의회 윤성미 의원입니다. 제가 직업이 약사이기 때문에 경상남도 공공의료와 관련해서 처음 공론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3년 동안을 이 일에 같이 힘써왔고요. 이 일을 지켜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먼저 그 발제를 해주신 정백근 단장님과 김정혜 센터장님 감사드리고요. 자장을 맡아 수고하신 황수연 우리 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각 패널들 나와주신 분도 감사드리는데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고 또 제언을 드리고자 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그 의회 연구단체가 보건정책연구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건정책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경상남도 심뇌혈관 질환이 왜 전국에서 항상 꼴찌에서 1등인가? 이 타이틀은 거의 몇 년 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왜 경상남도가 심뇌혈관 질환이 이렇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가? 사망률이 계속 꼴찌를 이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제가 조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용역도 발표하고 했는데 지금 보면요. 서부 경남에 지금 우리 공론화를 이제 공공의료 공론화를 통해서 마지막 지금 이제 병원이 사실은 진주 쪽에 지어지지 않습니까? 예타가 사실은 면제가 됩니다. 그 아시다시피 그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에 보면 총 사업비가 500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원인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 타당성을 하게 되어 있으나 제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서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해서 우리가 지금 예타가 면제가 됩니다. 이 예산 규모가 지금 1,300억에서 1,700억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할 일들이 뭔가 하면 일단 3월에서 8월까지 용역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9월 달에 기재부에 보고를 하고요. 12월 국무회의까지 거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사업에 대한 실시 설계가 나오고 거의 23년에 착공 개시 가능성이 있고요. 결국 25년이 돼야 완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거의 4년이라는 세월 후에 사실은 공공의료를 위한 병원이 세워지는데 그러면 과연 이 4년 동안 우리는 손을 놓고 기다려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 계신 분들이 어느 분도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제가 감히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남도는 다른 도와는 특이하게 다른 부분들이 지금 보시면 그 선행질환인 고혈압하고 당뇨가 사실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당뇨나 고혈압에 대한 그 선행질환, 이 질환이 심뇌혈관 질환이 선행질환인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의사회와 연관해서 보건소와 함께하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그 혈압을 낮추고요, 당뇨 수치를 낮추는 그런 그 정책이 먼저 필요한데, 제가 재작년에 김해 보건소에 사는 사업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해에 그 고혈압 환자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 짜게 먹고 하면서. 그래서 보건소에서 시장의 그 상인들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계속 팔로우업을 했습니다. 그 예방에 대한 어떤 그 준칙을 가르쳐주고 약물을 어떻게 먹어라, 운동은 어떻게 해라, 음식은 어떻게 먹어라. 그래서 6개월 뒤에 추적 조사를 했더니 굉장히 고혈압이 낮아졌습니다. 최선이 아니면 지금 차선이라도 우리는 강구를 해야 됩니다. 병원 지을 때까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사실은 우리 보건복지국장이 나와 계셔야 되는데 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과장님 오셨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앞에 패널들 말씀하신 거하고는 잘 요약해서 도의 이런 생각들이 녹아져야 됩니다. 이래 귀한 시간에 과장님이 아까부터 와 계셔야 되는데 예, 늦더라도 오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 서부 경남의 지금 혈압이나 혈당 수치 인지율이 가장 낮다고 나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그래서 혈압과 혈당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수준을 높여야 되고요. 특히나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인식 수준을 개선시키는 사업들을 전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그 보건소에 사는 사업들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각 시군 보건소에서 이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거, 그 예산 그렇게 많이 드는 사업 아니거든요.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 거창하고 통영하고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사실은 심뇌혈관 질환은 골든 타임이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왜 서부 쪽이 이렇게 항상 사망률이 높는가에 보면 섬 쪽에서 진주까지 가는 그런 시간이 늦어서 사망률이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창이나 통영 적십자병원 등의 지역 심뇌혈관 센터 설치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걱정되는 것은 이제 어느 의사가 올지 이 문제인데, 사실은 그거는 보건행정국에서 보건복지국장국에서 이거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사실 통영이나 거창에서 일단은 다도의 통영 섬 지역에서 오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수술을 할 수 있고 심뇌혈관 센터가 있다면 저는 사망률은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조직적이어야 되고 예산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대책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은 지금 아까 최민혁 실장님 말씀하셨죠. 공공의료는 지역에 있는 민간 의료도 같이 할 수 있는데 지금 민간 의료까지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민간 병원을 공공화하기 위해서 예산 같은 걸 좀 이렇게 필요를 하는 예산을 지원을 해서 민간 병원을 공공화하는 것도 의료 취약 지역에는 필요합니다. 병원을 지으려면 거의 몇천억이 드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손쉬운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공중보건의를 농어촌 지역에 우선으로 좀 배치했으면 싶습니다. 우선으로 배치하고, 이건 정부 시책이겠죠. 그리고 이제 왕진을 다닐 수 있도록 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정주 요건이 개선되어야 되고요. 비인기 의료 과목이 지원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짓고자 하는 공공의료는 기존의 일반 병원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부 경남에서 가장 취약적인 사망률이 높은 심뇌혈관 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사실은 차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일반 병원과 같이 경쟁을 하는 체제는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하실 때에 일반 병원, 상급 병원에 들어가는 그런 병원들 수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과연 도민들이 무엇을 원하나, 도민들이 의료가 어느 부분이 약화되어 있나,
아까 저 강수동 우리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하동에 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거의 24시간을 하고 있고요. 약국도 사실은 당분 약국을 정해서, 왜냐하면 보건소 처방이 나오면 약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약국도 밤 10시까지 당분 약국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도가 높습니다. 산청은 아시다시피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적인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도에서 깊은 고찰과 또 이에 대한 지원들이 앞으로 계속 생각이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병원 짓는 거는 일단은 4년 뒤의 일이니까 우선 거기는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으로 잘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그 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정말 관심 갖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많은 그 조언과 지적들 감사합니다. 또 시간 관계상 그 유튜브로 들어온 질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혜 센터장님 발표 내용을 보면 지방의료원의 재정 적자의 이유 중 하나로 질병관리나 건강정진과 같은 공공사업이라 하셨고 해소 방안으로 회계 기준 개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건소 예산과 같은 맥락으로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그 지방의료원이 그 재무제표를 그 의료법상 제출하게 돼 있고 그 안에 모든 비용과 이제 수입이 다 그 안에 통틀어져 있는데 그 기관의 의료기관의 손익계산서 안에 지금은 한 기관 안에 통틀어서 하나로 있는 부분의 계정을 아예 분리해서 별도로 운영해서 그 손익과는 별개로 비용을 아예 분리해서 운영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그 뭐 제가 의료원을 지금 운영하면서도 느끼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일을 해서 벌고 쓰고 이제 비용을 산출하는 부분하고 특히 정부에서 하는 공공 의료 사업에 대해서는 해결을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에도 코로나 환자만 주로 보다 보니까 저희들이 버는 의료 수입보다는 이제 지원금이나 이런 거로 이제 돈을 지금 받아서 월급 주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공공 의료의 한 부분은 아예 그 의료원 회계에서 분리를 하는 게 맞다는 이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또 이제 시간 관계상 좋은 이야기들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로.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의보건행정과장입니다. 그 국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진주가 코로나가 많이 또 감염이 되고 연쇄 감염이 있어가지고 그것 코로나 브리핑 때문에 못 오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 토론에 좋은 말씀이 많으시는데 그걸 저희들 요약해가지고 참고하도록 하겠고 그 중에 우리 아까 주철인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위치 선정 관련해가지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사실 이게 서부 경남 공공병원인데 지자체끼리 경쟁하는 그런 구도로 돼가지고 지금도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제 그 위치가 선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모든 행정력이라든가 주민 역량을 집결해가지고 공공병원이 빠른 시일 내에 그 지어지고 그래서 서부 경남 주민들이 의료 충족률이 해소될 수 있던 그런 데 역량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고 일부 주민들이 자꾸 이렇게 좀 또 그걸 하는 거는 좀 우리 같은 지역에 있는 우리 또 그 지도 의료 관계자 분들께서 좀 이해를 좀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자꾸 이야기 나오는 게 지금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 병원이 지어지고 나면은 적자 운영 이거는 지사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른 때 모델을 한번 참고를 하고 그리고 우리 도에 맞는 모델을 개발해서 사실 공공병원이라는 게 공익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걸 좀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됩니다만은 최대한 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 주민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동 주민도 남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소외감이 심한데 물론 지자체끼리 경쟁하는 건 아니지만은 또 그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소외감을 느끼고 또 허탈감은 또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당장 뭐 제가 여기서 뭐 갈로또 후보자를 듯이 뭘 지원해주겠다 그렇게는 이야기를 못합니다만은 저희들이 꾸준히 보건복지부에도 건의를 하고 해서 아까 나오신 의견도 저희들이 수렴하고 그쪽 지역에 뭔가 또 이렇게 그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사실 대원 신축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짜여져 있기 때문에 뭐 무작정 빨리 땡기고 그리는 못합니다만은 최대한 다음 우리 집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방문도 못하고 그렇습니다만 중앙부처 방문해가지고 빨리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병원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도보건도국에서 또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하고 또 각 그 지자체 간의 어떤 갈등들은 조금 접어주시는 거를 또 우리가 그 지역에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그 다른 또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도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겠답니다. 지금까지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패널분들과 유튜브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가 경상남도 공공의료 확충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